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센터의 로우 타일러고요. 네, 스포츠센터의 쌤입니다. 오늘 주제도 류현진 선수입니다. 이래도 되나요? 그럼요. 네네. 이제 뭐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시의성. 네. 이게 다다음 주 2주 뒤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다다음 주 좀 올라가겠네요. 그러니까 3월 초, 2월 말 3월 초에 올라가겠네요. 다음 주에 올라가거든요. 이 콘텐츠가 이제. 네. 아니구나. 맞죠? 다음 주죠. 원래 다음 주죠. 네. 다음 주에 올라갑니다. 다음 주에 올라가는데 그때까지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딴 거 없습니다. 이제 류현진 선수의 스토리.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성공한 메이저 리거 네. 또는 KBO 선수라고만 보이지만 네네. 다사다난했어요. 이 선수가. 그럼요. 이게 제가 보니까 저희 방송에 부족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감동이 없어요. 재미는 원래 없었는데 원래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으면 망한 컨텐츠의 표본 아닙니까? 저희가 약간 재미가 떨어지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감동은 아예 없어요. 오늘 감동이 있나요? 없죠. 어쨌든 제가 저번 시간에 다룬 거는 뭔가 좀 수치적인 그렇죠. 그리고 하나 팬으로서의 약간 그런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봤다면은 오늘 로우 타일러님께서는 류현진 선수의 개인에 대해서 그냥 그 개인 야구 선수 생활에 대해서 개인사는 잘 모르니까 우선은 2003년 제1회 미추홀기 전국 고교 야구 대회 출전해서 예선 경기에서만 평균 자책점을 0점을 기록합니다. 3경기에서 한 점도 안 내줬다는 소리죠. 그리고 동산고등학교 준우승에 기여했고요. 2학년 초인 2004년에 팔꿈치 부상으로 토미존 수술만 받아서 1년 동안 재활에 이제 매진합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시즌이 날아간 거죠. 아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애초에 부상을 고등학교 때부터 달고 살은 거예요. 사실 고등학교 때 부상은 특히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물론 회복력은 다르겠지만 어릴 때 다 잘하지 않은 선수가 수술을 받았다는 건 꽤 치명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또 기량을 한창 끌어올려야 될 시기인데. 그렇죠. 슬램덩크 강백호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허리 다쳤어. 그게 고등학교 때 허리를 다쳐서 이제 선수 생활을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게 한창 이제 선수 감각을 익히고 프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즌에 이제 다쳤다는 건 큰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악재죠. 그렇죠. 그래서 2005년 3학년에 들어서 청룡기 선수권대회에 나와서 성남고등학교의 8강에서 17탈 3진 완봉수를 거둡니다. 17탈 3진. 어마어마하네요. 고3 때. 그것도 전 시즌을 부상으로 날렸던 선수가 복귀하면서 수술까지 받은 선수가 이제 완봉승을 거둔 거죠. 그 선수에서. 그 경기에서. 66년 이후 39년 만에 동산고등학교가 6번째 청룡기 우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수 투수상을 갖게 되죠. 아까 전 방송에 잠깐 나왔지만 이제 인천고등학교의 포수 이재원, 맞아요, 그렇죠. 인천고등학교의 투수 김성훈, 그리고 동산고등학교에 류현진 선수가 있었는데 SK 와이번스가 이재원을 데려갑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재원 선수가 워낙 포수라는 자원도 사실 구하기 힘든 자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워낙 대형 포수가 나타났고 실제로 이거는 실패한 지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K 와이번스가 김광현을 데려갑니다. 그렇죠. 그 포수가 필요했으니까. 나쁜 선택은 아니었어요. 일단 그 해 그러니까 2006년 신인으로 이재원을 데려가고 2007년 신인으로는 김광현을 데려간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배터리 에이스 투수와 에이스 포수를 딱 지명하려는 뭔가 그림은 완벽했죠. 그리고 실제로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동산고등학교에서 이제 토미존 수술까지 받았으니까 SK 와이번스는 이제 1지명권을 제대로 썼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런데 2차 지명권 이제 롯데 자이언츠한테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전체 1순위. 전체 그러니까 1순위는 이제 지역 그걸로 가져간 거 같고 2차 지명에 전체 1번. 전체 1번을 가져갔는데 이제 나승현 선수를 지명을 하게 되고 그렇죠. 전체 2순위 지명권을 가진 하나 이글스가 이제 류현진 선수를 지명을 한 거죠. 지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대전에 연고도 없는데. 맞아요. 그렇죠. 사실 인천 타에다가 대전으로 온 거죠. 남들이 보면 사실 류현진 선수가 대전 사람인 줄 알 거예요. 충남의 아들 뭐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사실 대전과는 아무 연고도 없고. 맞아요. 충남 사람도 아닙니다. 원래 15번 달고 뛰었어요. 15번. 하나 들어서 15번을 달고 뛰었는데 이제 구대성 선수가 뉴욕 매치에서 복귀하면서 15번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9번을 달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부터 괴물의 번호는 한화에서는 99번. 사실 99번이 야구 선수들이 잘 쓰는 번호는 아니거든요. 그래요? 되게 흔하지 않은 번호입니다. 그러니까요. 2006년에 데뷔하자마자 다승왕. 18 선발승. 역대 순수 신인 선발 최다승. 맞습니다. 최다 탈삼진. 평균 자책점 부분 1위로 투수 3관왕. 신인왕과 최우수 선수상 을 KBO 사상 최초로
그렇죠. 괴물이에요. 맞아요. 역사에서 최초로 등장합니다. 네. 이런 괴물 투수가. 그러니까 1986년에 선동열 선수, 2005년에 손민호 선수가 기록한 역대 정규 시즌 MVP 최다 선발승을 갱신했으나 2007년 리오스에 깨졌고 1985년 김일용, 95년 이상훈의 좌완 최다 선발승 타이 기록에 이승이 모자란 기록을 세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제 괴물이라는 칭호를 별명을 받게 되고요. 2007년엔 2년차 징크스를 이제 우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2년차 때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네. 초심자의 행운이다. 그렇죠. 뭐 초심자의 행운이 끝났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 게 보통 2년차인데 2년차에 17승을 거두고 2년 연속 최다 탈삼진.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하게 각인을 시키죠. 그렇죠. 이제 뭐 에이스다. 네. 그렇게 해서 여차여차해서 2010년 정규리그 투수 트리플 크라운이 유력할 정도로 압도적인 시즌을 보냈지만 막판에 또 부상을 당합니다. 네, 맞아요. 한창 잘 나가다가 또 부상을 당해요. 다승왕을 구원으로 1승을 추가한 김광현에게 이관왕에 머물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정규 시즌 탈삼진들 많은 상을 획득을 하지만 그렇게 막 하지만 선수 개인 그게 승수라는 거는 사실 좀 팀 성적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2010년도는 하나가 한창 암흑기인 시즌이었고 사실 선수 개인 그 WAR이라는 지표로 봤을 때는 2010 시즌이 가장 뛰어난 시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올라올 때마다 뭐 퀄리티 스타트를 아마 20몇 경기 연속으로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2011년에 들어서 KBO 통산 1000탈삼진을 달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또 부상으로. 맞아요. 시즌 중 이탈하고 공백이 생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상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는 류현진 선수는 괴물이라고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괴물이라고 하는 게 부상을 이렇게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폼을 유지해왔다. 지금까지도. 2012년은 어떻게 보면 가장 불운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한테. 10승을 위해 등판한 시즌 최종전에서도 홀로 10이닝을 책임지며 경기 후반에 이제 강종옥에 맞은 솔로 홈런 외에 별다른 실점 없이 1실점으로 호투를 했어요. 12이닝 1실점. 그 경기 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경기 아마 9승까지밖에 못했을 거예요. 10승을 하고 싶어 했는데 10승을 달성하지 못했고 맞아요. 최하위를 전전하는 팀 사정에도 불구하고 MLB에서 매번 유현진 선수의 호투를 보러 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 스카우트들이 이제 왜냐하면은 KBO 리그에서는 7시즌을 뛰게 되면은 메이저리그 진출할 수 있는 권리, 구단 동의하에 그 포스팅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도 좀 아쉽지만 그래도 좀 나은 게 뭐냐면 2012년에는 200탈삼진 이상을 2번 이상 달성한 선수가 됩니다. 여기에는 2명의 선수밖에 없어요. 최동원 선수하고 선동열 선수. 류현진 선수가 개인적으로 가장 이렇게 좀 애정하는 기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본인이 좀 신경 쓰는 기록이 탈삼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승수보다는. 왜냐하면 탈삼진은 정말 순수하게 자기가 만들어내는 기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왜 탈삼진이 좋냐라고 하는 질문은 어쨌든 본인이 스스로 인터뷰에서 탈삼진 기록에 대해서는 좀 애정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 구단과 동의하에 시즌 끝나고 나서 MLB로 이적하게 됩니다. 맞아요. LA 다저스 박준호 선수가 있었던 한화 6년 동안 약 408억 원. 3,600만 불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3,600만 불. 10년 전에. 근데 다시 10년이 지금 돌아와서 이제 170억으로 돌아오게 됐고요. 2013년 LA에서 첫 이제 경기를 하게 됐을 때 시즌을 보내기 시작했을 때 14승 8패. 평균 자책점 3.0. 성공적인 데뷔죠. 그렇죠. 매우 성공적이죠. 내셔널 리그 챔피언 3차 결정전에서 7이닝 3피안타. 무실점. 한국인 최초로 포스트 시즌 승리 투수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박찬호 선수도 못했던 기록이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첫 해에. 그리고 2010 그 해에 어떻게 됐냐면 14승 8패했고 평균 자책점 3점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2014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깨 부상이 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퐁당퐁당이에요. 그러니까 투수한테 있어서 사실 최근에는 팔꿈치 부상은 뭐 토미존 서저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 이상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어느 정도 뛰다가 보면은. 근데 어깨라는 부위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어깨 수술을 한 다음에 복귀를 한 선수가 20%도 안 될 거예요. 성공적으로 복귀를 한 선수가. 맞아요.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류현진이 선수 생활이 끝나는 게 아닌가.
어쨌든 2014년에 그렇게 부상으로도 이렇게 크게 활약을 하지 못했는데 더 안 좋은 소식이 2015년입니다. 네. 2015년에 어깨 통증을 계속 느껴서 검진을 해봐도 이게 특이사항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어깨 같은 경우는 근육이 굉장히 세밀하고 복잡해서 그렇죠. 네.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는 관절에 파열이 되었다는 이제 진단을 받고 수술받고 시즌 아웃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5년은 거의 통으로 다 날린 거죠. 우리가 기억하는 유현진 선수는 LA에서 또는 MLB에서 한국에서 언제나 잘 나갔다라고만 기억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냥 더 대단하고 느끼는 게 이렇게 부상을 달고 살고 수술까지도 몇 번을 하는 선수가 지금까지도 MLB에서 먹히는 투구를 던진다는 건 굉장한 노력. 제가 봤을 때는 그 약간 류현진 선수의 이미지가 무뚝뚝하고 말도 없고 이런 이미지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냥 잘 던지는 선수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 뒤에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있었다. 네. 그냥 훈련보다 재활이라는 훈련이 그럼요. 네. 2배, 3배, 4배는 더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우선은 재활 훈련이 잘 돼야 그 다음에 진짜 제대로 된 훈련이 가능한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2016년 이제 김하성 선수가 있는 샌디에고 파드레스 상대로 복귀전을 치릅니다. 네. 2016년에. 하지만 좋은 성적으로 조기 강판되었고 좋지 않은 성적으로 팔꿈치 통증이 또 옵니다. 그 15일 부상자면은 올랐다가 팔꿈치에 괴사 조직이 발견돼서 제거 수술을 결정하고 또 시즌 아웃됩니다. 2017년 재활 끝에 5선발로 시즌을 시작하고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또 1승 4패 평균 자책점 4.05로 4월을 시작하고 5월은 또 엉덩이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게 됩니다. 최종은 5승 9패 1세이브 평균 자책점 3.77로 시즌을 마감하게 되고요. 2018년 4월 3승 무패 평균 자책점 2.22로 좋은 모습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또 오른쪽 다리에 이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1.1일 만에 조기 강판되고 사타구니 염좌 진단을 받고 6월 2일 60일 부상자 명단에 오르면서 전반기를 마감하게 되죠. 근데 3개월 후 다시 복귀전을 치렀고 7승 3패 평균 자책점 1.97의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좋죠. 이 정도면 훌륭하죠. 그렇게 부산으로 계속 시즌 아웃됐던 선수가 이렇게 다시 올라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노력이 진짜 뒤에 받쳐진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6년 만료 계약이 끝나고 2019 시즌에 다시 LA와 1990만 달러로 재계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 커쇼를 대신에 개막전 선발을 맡게 되고요. 네. 그 워싱턴 내셔널즈와의 경기에서 8이닝 노히트 노런을 기록하게 됩니다. 전반기에 17경기 10승 2패, 평균 자책점 1.73, 99 탈삼진으로 동양인 두 번째이자 한국인 최초 올스타전 선발로 뽑히게 됩니다. 네. 그 올스타전에서 1이닝 무실점을 기록했고요. 후반기에는 평균 자책점이 8월 10일까지 평균 자책점이 1.45로 단일 시즌 평균 자책점 3위 올랐지만 체력 저하로 8월에는 평균 자책점이 올라가게 되죠. 9월에는 다시 호투하게 되고 아시아 투수 최초로 평균 자책점 1위를 차지해 미국 한국인 최초 MLB 타이틀 홀더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가 2019년 제가 좀 살짝 착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2019년 그러니까 사실 6년 계약이 마무리된 상태예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FA 시장에 나와야 되는데 메이저리그 제도 중에 퀄리파잉 오퍼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구단에서 이 선수를 좀 잡을지 말지 애매할 때 퀄리파잉 오퍼라는 걸 제시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아마 메이저리그 전체 상위 몇 %의 연봉을 수치한 걸 거예요. 그 당시가 아마 말씀하셨듯이 한 1,800만 불, 1,900만 불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금액을 제시해서 만약에 선수가 거부를 하게 되면은 그 선수가 이적하는 팀에서 선수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퀄리파잉 오퍼인데 그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였거든요, 류현진 선수가. 그래서 아마 한 시즌 더 뛰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그 시즌에 말씀하셨듯이 내셔널리그 기준 방어율 1위 그리고 그 당시에 사이 영상 투표도 2위를 기록을 합니다. 1위입니다. 아시안 최초로 사이 영상 1위를 아니요 2위예요. 내셔널리그 2위를 기록했고 네네네. 그러니까 방어율은 1등이 맞는데 사이 영상 투표에서는 2위 아마 맥스 슈어처가 그때 1등을 받았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조금 압도적인 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이영상 투표에서 2위를 기록을 했고 올스타전에도 출전을 합니다. 2019년도에. 네, 그게 아마 최초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어쨌든 그 2019년도 시즌에
완벽하게 재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019년에는 LA에서 마지막으로 뛰고 그렇죠. 다시 12월에 토론토 블루제이로 이적하게 되면서 기간 4년 네. 총액 8천만 달러로 재계약을 맞습니다.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져서 네. 경기가 좀 안 됐고 단축 시즌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또 부상으로 네. 좀 안 좋게 하다가 네. 작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9월에 소식을 알리고 미국 어딘가로 가려고 했던 것 같으나 다시 한화로 복귀하게 된다는 소식이 이제 올해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이게 또 거기에 대해서도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2022년 시즌은 거의 통으로 날렸을 거예요. 통으로 날리고 2023년도 전반기는 완전히 날리고 부상 때문에 하반기에 올라왔을 때 분명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 선발 투수로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다라는 게 메이저리그에서 증명이 됐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메이저리그에서 계약을 하는 게 굉장히 유력했죠. 장기 계약은 아니더라도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 정도 연평균 1,000만 불 정도의 계약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뭐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마 개인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결국 뭐 오피셜하게 확정은 아니지만 한 99% 지금 하나 이글스로 돌아오는 게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두세 차례의 수술. 그렇죠. 짜잘한 부상 경력까지 하면은 뭐 거의 부상을 달고 살았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그 MLB에서 10년을 버텼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노력의 선수다. 그 날고 긴다는 선수들 사이에서 네. 특히 투수로서 그렇게 폼을 유지했다는 건 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말씀하셨듯이 그 재활 훈련이라는 과정이 정말 이게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내가 이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 게다가 류현진 선수는 또 그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던 선수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잘했는데 지금 이 이후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재활을 계속하면서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증명을 해낸 거죠. 맞아요. 네네. 대단한 선수입니다, 진짜. 맞습니다. 동성고등학교 가면은 주변에 류현진 길이 있대요. 아, 그래요? 네,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어쨌든 그 하나로 복귀하게 되면 네. 그 하나 팬분들뿐만이 아니라 그 그냥 국내 야구, 네. 한국 야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러 가지 않을까? 네, 그렇죠. 사실 류현진 선수가 한창 국가대표 에이스로 활동하던 시절이 진짜 그 한국 야구의 어떻게 보면은 최전성기였거든요. 2006년 뭐 WBC,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그 금메달로 정점을 찍고 이제 그 뒤로는 계속 하락세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과거의 그런 야구 인기를 좀 재현할 수 있는 그 흥행에 충분한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 게다가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선수들의 그런 뭐랄까요, 실력 향상에 그렇죠.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아까 그 방송 초기에 그 구대성 선수를 잠깐 언급하셨었잖아요. 네. 류현진 선수가 신인으로 들어왔을 때 지금 류현진 선수가 던지는 공 중에 가장 구종 가치가 높은 공 중에 하나가 서클 체인지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수해준 선수가 구대성 선수입니다. 구대성 선수가 뉴욕 매치에서 그 공을 배웠다고 해요. 서클 체인지업이라는 구종을. 그 다음에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류현진 선수한테 그 노하우를 전수를 한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류현진 선수가 과거의 구대성 선수의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게 하나 팬들의 바람인 거죠. 그렇죠. 네네. 뭐 지금 뭐 문동주 선수라든지 뭐 김서현 선수, 황준서 선수 지금 전체 최상위권 그 지명 선수가 하나에 지금 널려 있거든요. 그 선수들에게 정말 튜터로서만 좀 잘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팬 입장에서. 맞아요. 네네. 오늘은 이제 어쨌든 그 하나로 복귀하게 된 류현진 선수 기념해서 그 류현진 선수의 어떻게 보면 야구 인생 일대기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렸고요. 혹여 틀린 점이나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네네. 제가 봤을 땐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아직은 딸리기 때문에 네네. 댓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하나 팬들 다시 축하드리고요. 한국 야구를 사랑하시는 팬들분들께도 이제 좋은 뭐 선물이죠. 그렇죠. 선물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를 정말 그 직관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그럼요.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사실. 제가 맞아요. 한 번쯤 저도 저번 방송 한 몇 번 전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은 보러 갈 것 같다. 네. 오게 되면
좋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스포츠센터 방송 팟빵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스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